그리스 말입니다.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신용등급이 격상됐습니다. 예.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올라선 거예요. 예, B 트리플은요. 투자 적격으로 올라선 겁니다. 놀랍죠? 와, 그리스가 완전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국제신용평가사 중에 유럽중앙은행이 인정하는 DBRS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 BB에서 말입니다. 투자 적격 등급 BBB로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리스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그리스 한번 보실래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개판인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좌파가 국가를 지배하면서 이게 퍼주기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폭등하고요. 예. 결국은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한번 잠깐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보세요. 부채 비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1998년에 97.4%예요. 이게 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좌파 정권이 잡든 우파 정권이 잡든 돈 뿌리기는 계속됩니다. 2009년에 109.4%가 늘어나더니요. IMF 외환위기, 죄송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는 2010년에 147.5%.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코로나19의 위기 때 우리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 그냥 박살 났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5조 5천억 원인가 뿌렸습니다. 예, 415조.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게다가 2021년에 175.2%예요.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2009년과 2021년 사이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라갔다고요? 69%가 올라갔다는 69%. 그 이후에도 계속 퍼줍니다. 2013년에 178까지 했다가 2020년에 206.3%까지 올라갔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런 와중에 그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완전히 꽉 무너졌어요. 꽉 무너졌어요. 구제금융을 말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받고요. 예, 구제금융 총 받은 금액이 3,328억 유로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예, 2010년 3월에 1,100억 유로를 받았고요. 2012년 2년 후 또 바로 받습니다. 1,300억 유로. 그리고 2013년 1년 후에 또 68억 유로를 받고요. 2015년 8월에도 860억 유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3,320억 28억 유로를 받아서 2018년 8월에는 구제금융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 위기를 지금 몇 차례 겪은 거죠. 몇 차례. 몇 차례. 그게 말입니다. 돈을 퍼주니까 그래. 돈을 퍼주니까. 돈을 퍼주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죠. 진짜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 퍼준다고 윤석열 정부도 퍼줍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이 계열이에요.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안 내려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아직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예, 긴축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저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 짱납니다.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실질적으로는 4차례나 망했잖아요. 성장률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성장률이 2011년에 10.1%까지 떨어지고 2020년에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워낙 나라가 망가진 거죠. 워낙 나라가. 진짜 말이 표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우파 정권이 들어섭니다. 2020년에 들어서나요? 예. 2019년이죠. 2019년에 들어섭니다. 2019년에 예, 우파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 예, 키리아코스 미초타타 아이고 참 어렵네요. 미초타키스. 미초타키스라는 총리가 예,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대대적인 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9%의 성장률을 이룩합니다. 예,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9%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에 다시 8.4% V자 반등을 해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요. 5.9%의 성장률을 이루어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예, 거대 야당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거대 야당 때문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고자 하나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닥 경제가 다 죽어간다. 최저임금 낮춰야 된다. 예, 최저임금 지금 또 올려놨는데 그러면 예, 주휴수당이라고 빼자. 주휴수당이라도. 그렇게 가서 진짜 발목이라도 잡고 너울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 야, 이거 있잖아. 문제 많다. 그냥 미국처럼 기준만 정하자. 주 40시간 정하고 나머지는 예, 기업끼리 하도록 하자. 기업끼리. 예, 기업끼리 그냥 기업에 있는 노사가 협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예,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져야지요. 인명사고를 예, 잘못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이게 연좌제처럼 하지 말자. 예, 이게 인명사고가 나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인데 그러면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도 대부분 말입니다. 사장의 카리스마로 그 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장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1년 이상 구속돼 있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하죠. 게다가 벌금, 개인 벌금 있고 법인 벌금이 있어요. 개인 벌금도 5억 이하인가 그렇고요. 법인 벌금은 10억 이하예요. 아니 요즘 중소기업에서 15억씩이나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15억씩 현금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 안 하죠. 요즘 같으면. 예, 이것도 말입니다. 현실성에 맞게 예,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못했을 때 예, 이게 결과를 가지고 철퇴를 내릴 것이 아니라 원인 예방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이 좀 바뀌고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게다가 노동도 말입니다. 노동개혁한다는 말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실행이 안 보여요. 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요? 글쎄요.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은 찍어주시겠습니까? 뭔가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고생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 내가 밀어줄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든 야든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내년 총선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개혁 안 할 건가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럼 그리스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 돼서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완전히 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보세요. 예, 206.3%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면 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삶은 최악이 최악. 그런데 그리스 신임총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예, 미초타키스 총리가 예, 이게 집권을 하고 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2021년 기준으로 194.5%
5%까지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요. 심지어 2011년에 175.2%인데 171.4%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걸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할까요? 이거를 애초에 했으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있었던 부채가 어떻게 늘어났고 이 부채가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국민 생활에는 어떤 피해를 준다. 담화를 발표했었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하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면 진짜 잘 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면 아니 뭐 정부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어떨 때는요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재정 수지가 나라 살림 지표인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러면 올해는 뭐 나라 부채가 덜 늘어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권력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을 하면 이게 정책이 말입니다. 겉도는 정책이 나와요. 그런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하면요. 이게 정책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는 그런 경제 개혁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여론 무시 못해요. 현장의 이야기인데. 야당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어떤 생각으로 바뀌면 야당도 국민을 무시 못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맥 놓고 가다가는요.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를 닮아가는 그 최악의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리스는 선진국에서요. 이게 순식간에 부도위기 국가로 빠졌어요. 그런데 부도위기 국가라는 그리스가 다시 선진국으로 점점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대한민국 그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를 기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민간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 시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낮추고요. 또 그렇게 낮추기 위한 방법 재정 준칙을 만들고요. 재정 준칙을 만든 다음에 나라 운영을 그 준칙대로 법대로 나라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똑같은 결과 가져올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즘 와서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정관용 TV를 오랫동안 봤던 사람들이 너 왜 윤석열 욕해? 너 왜 윤석열 정부 욕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댓글에도 많이 남기시고 나 너 탈퇴할래. 구독자 너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다고요.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경제를 균형 감각 있게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치우친 경제가 아니라 이 균형감 있는 경제를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치우친 경제 치우친 경제를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쪽으로 치우친 경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정관진 TV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요. 뭐 그분들이 섭섭해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미초타키스 총리처럼 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작업 이것을 총선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야당을 설득하고요.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요. 그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좋아진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 신용평가 등급이 격상이 됐고요. 이렇게 격상이 되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DBRS만 이렇게 격상을 시킬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예, 미국의 신용평가사들도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2009년에는 A등급을 받고 있었어요. 투자 적격입니다. S&P가.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말입니다. 이게 올릴 가능성 점점 높아질 거예요. 4월 24일까지만 해도 안 높였는데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 뭐 DBRS가 올렸으니까 S&P나 무디스나 예, 혹은 피치도 올리겠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리스는요.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 고생의 예, 그 고통, 쓴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쓴맛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 우리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가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만큼 지금 예, 중요하다. 그 생각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